감소세를 보였던 강원 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널뛰는 확진자 수에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 중환자 병상도 단 2개만 남아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렵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대규모 산불 사태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물이 동해시까지 번졌기 때문인데 동해시에서는 강릉 옥계면을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지역 경제 근간이었던 석탄 산업의 중단 결정, 태백과 삼척 등 지역사회 위기감이 높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청 소속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이 캐나다에서 열린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세계대회에서 한국이 은메달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감소세를 보였던 강원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29일 0시 기준 강원 지역 전체 일일 확진자 수는 1,5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2,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1,834명, 강릉 1,583명 등 3개의 지자체에서 4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9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 수는 459명까지 늘어났는데요. 현재 지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7%로 남은 병상은 2개뿐입니다. 재택치료가 늘어나면서 일반 병상 가동률은 44%를 기록해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강릉 옥계에서 방화로 시작된 산불이 동해시까지 번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산불 이후 동해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강릉시에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동해시 의회에서는 강릉 옥계면을 동해시로 편입시키자는 성명서까지 나왔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강릉시장으로서 먼저 머리 숙여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릉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또한 저와 같을 것입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5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시를 덮친 지 24일 만입니다. 이 불로 인해 동해시는 주택 73채가 불에 탔고 전체 산림 면적의 20% 가까운 66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173억 원에 달하는데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만 55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3년간 동해시를 핥힌 2번의 대형 산불이 모두 강릉에서 시작됐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동해 시민들의 상실감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강릉시와 강릉 시민들은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 시장과 공무원 노조 강릉시 지부는 이날 1,700만 원의 성금을 심규현 동해시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김 시장의 이번 사과는 동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민 반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동해안 산불 발생 이후 옥계 지역 주민들부터 강임은 강릉시의회 의장까지 강릉 지역 일부 인사들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시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동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릉시의 사과 요구가 빗발친 데다 동해시의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릉시 옥계면을 동해시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2019년 옥계면 남한에서 발생한 산불 우리 동해시 엄청난 큰 피해를 줬거든요. 그 산림은 물론 우리 동해 망상 온트캠프 리조트를 비롯해서 관광시설이라든가 주택을 태워서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또다시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동해시는 강릉시 옥계면 편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실현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불이 동해시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운데 김한근 강릉시장의 공식 사과 표명이 지역 주민들의 성난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삼척 도계와 태백 장성 등 국내 3개 석탄 광업소를 순차적으로 폐광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어온 석탄 산업 중단 결정으로 지역 사회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대체 산업 발굴 등에 나섰는데요. 폐광이 임박했고 이미 지역의 현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산업화 시기 석탄 산업의 중심이었던 태백시. 1980년대 50여 개 광산이 운영되며 전국 석탄 생산량의 30%를 담당했고 인구는 한때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는 3분의 1로 줄었고 지금도 매년 1,000명가량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석탄공사가 2024년 태백 장성광업소를 조기 폐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직원과 가족 등 3,000명 이상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 내 총 생산은 최대 30%까지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기감이 높아지자 태백시는 대체 산업 발굴 등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태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척이나 화순이나 또 함께 지자체가 함께 하고요. 그리고 광해관리공단 그리고 산자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같이 폐광됐을 때 지역에 미칠 영향들에 대한 건 서로 공감을 했고요. 그 공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대체 사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의 산업들을 같이 협의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태백시는 정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적 자원 부족과 교통망 부족 등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 기업 유치만으로 위기 극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단기간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원랜드 자체를 경쟁력 있게 키운다면 태백시도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중앙부처 차원의 전담 조직 구성과 폐광지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시청 소속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28일 캐나다 프린스 조지에서 열린 2022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컬링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결승에 진출한 팀킴은 우승까지 노렸지만 스위스에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 시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은 2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보다 6.9원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월 평균 307kWh를 쓰는 4인 가구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한 달에 2,120원가량 증가하는 셈입니다. 그리 크게 오르지 않는 건 정부가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만큼은 2분기에도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까지 크게 인상된다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가가 계속 오르게 될 경우 한전의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천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죠. 원가 폭등 악재가 덮친 상황에서 비교적 전기요금 인상 폭은 크지 않아서 서민들의 부담은 덜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르면 미래 세대가 공기업의 부실을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9일) 오전 11시 30분쯤 강릉시 유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트럭에 실린 LPG 탱크가 넘어져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스가 샌 1톤 용량의 LPG 탱크에는 500kg 정도의 가스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LPG 탱크를 운반하던 차량이 신호가 바뀌자 차를 멈추는 과정에서 탱크가 넘어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9일 오전 11시 57분쯤 삼척시 탕곡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6대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0.1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성묘를 왔던 원주에 사는 50대를 검거하고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지난달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모두 969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만여 명이 늘어난 수준인데요. 특히 치악산 둘레길 1코스인 원주 관음사와 양양 인구해변의 2월 평균 방문객은 지난해에 비해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산책할 수 있는 삼척 비치 조각공원의 2월 방문객은 모두 5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1%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다음 달 14일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모두 650명으로 재단은 최대 6달 매달 50만 원씩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인데요. 지원금은 교육비와 교재 구매, 교통비, 자기개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청년은 강원 일자리 정보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추진되는 이모빌리티 종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횡성군은 29일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구체적 사업 구상에 대한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종합단지는 전기차 기업지원센터와 연관기관 입주시설, 전기차 체험시설을 포함한 관광단지 등을 갖추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에 입점할 청년 상인 3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선발 후 삼척시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 음식업 분야로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은 다음 달 8일까지 삼척시청을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속초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영업 제한 대상 업종은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 세율로 낮춰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와 개인, 법인 사업자 주민세 기본세액, 코로나19 확진자의 주민세는 100% 감면됩니다. 영월군은 당초 이달까지였던 영월 별빛 고운 카드 월 100만 원 한도액 적용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당초 540만 원이던 연간 한도액을 700만 원으로 늘리고 이달 종료될 예정이던 월 한도액 100만 원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이 지난 2019년 11월 출시한 영월 별빛 고운 카드는 현재까지 3만 3천 장이 발행됐으며 총 발행 규모 9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양구군이 다음 달 4일까지 청소년 복지보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복지보조금 공모사업은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양구군은 단체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구체성 등을 심사해 단체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1회 의용 소방대회 날을 맞아 각급 소방서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29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의용 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대원에 대한 표창장 전달 등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의용 소방대회 날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지난해 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